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네, 안녕하세요. 이제 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행으로 보는 세상,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여행은 계룡산입니다. 여러분, 계룡산은 그래도 대전에서 가까우니까 여기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한 군데 가시는 건 어떠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통영할 때 너무 바빴는데 계룡산은 힐링하면서 좀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룡산은 대전에서 근교에 있고요. 여기 보면 시내 쪽은 이쪽이고요. 그리고 계룡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동학사. 동학사에서 갑사를 가시려면 꽤 멀어요. 다시 돌아서 이렇게 가야지 갑사고요. 갑사에서 돌아 나와서 조금 더 가시면 신원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신도안이고 계룡시가 되겠습니다. 네, 상금 본부가 들어와 있는 곳이 계룡산, 계룡시에 있고요. 그리고 또 계룡산은 논산, 대전, 공주 이렇게를 다 둘러싸고 있는 곳이 바로 계룡산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사진으로 찍었는데 계룡산은 사계절 어느 때 가도 여러분이 힐링을 하실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6월 달에 간 거고요. 요거는 가을에 간 건데 가을에는 또 가을대로 정말 색색들이 예쁘고요. 봄에는 만약에 3, 4월에 가시면 동학사 계룡산 가는 길에 다 벚꽃이거든요. 그래서 벚꽃 축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학사 안쪽까지 가시려면 이렇게 좀 한참 숲속을 지나서 가니까 정말 힐링하는 곳이 바로 계룡산인 것 같습니다. 계룡산은 풍수상으로는요, 금계포란형, 비룡승천형이라고 했는데 금빛 닭이 알을 품은 형세이자 나르는 용이 하늘을 오른다라고 했는데 풍수를 잘 모르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 계룡산이 좀 다른 산들과 다르게 좀 신비하고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산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에 태조가 무학대사랑 같이 와서 이곳을 뭐라고 했냐면 금계의 계자, 비룡의 용자를 찬양해서 계룡산이라고 했고요. 무학대사하고 태조는 이곳이 바로 새로운 도읍지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주봉이 천왕봉인데요. 천왕봉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연천봉, 삼불봉 이렇게 봉우리가 되게 많은데 이 능선이 꼭 닭뼈를 쓴 용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진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수도를 계룡산으로 옮기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네,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직접 이곳에 왔습니다. 1393년에 조선을 세운 다음에 와서 수도를 이곳에 옮기기 위해서 대궐 공사를 시작합니다. 경기 관찰사 근데 하륜이 강력히 반대하죠. 하륜은 왜 반대했을까요? 이렇게 신비하고 좀 영험한 산에 있는 이 지역이 왜 도읍지로 좋지 않다고 했냐면 하륜이 반대한 이유는 너무 남쪽에 치우쳤다. 그래서 중앙 통치가 좀 어렵고 또 금강의 수심이 낮아서 배가 운용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10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주춧돌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에 남아 있냐? 신도안에 남아 있고 신도안면은 한자를 바꿔서 새로운 수도로 검토되었던 곳이다 라고 해서 신도안이라고 2009년에 명명했고요. 이곳은 지금 현재 3군 사령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3군 사령부가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 군대 핵심이 들어와 있는 곳이니까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무학대사가 쓴 글씨가 남아있는 주춧돌도 지금 현재 있다고 합니다.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올라간 그 봉우리가 바로 국사봉인데요. 국사를 논했다고 해서 국사봉이라고 합니다. 계룡산에는 봉우리가 28개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높은 곳이 천안봉이에요. 그래서 845m가 되고요.
연천봉, 장군봉, 문필봉, 삼불봉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등산객들이 가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계룡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성계가 이렇게 도읍지를 세우려고 할 때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 계룡산은 정씨가 들어올 곳이라며 당장 계룡산을 떠나라 해서 도읍지를 하려다가 말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조선 중기 이후에 이 정감록이라고 이 단어를 좀 기억해 두세요. 이게 3대 우리나라 예언서 중에 하나인데 이 정감록이 주요 장소가 바로 계룡산인데요. 조선 왕조가 멸망한 뒤 계룡산에서 정시성을 가진 영웅이 나와서 백성을 구제하고 새로운 왕조를 800년간 통치한다. 이것이 정감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조선 왕조는 정씨들을 굉장히 조심했다고 합니다. 계룡산의 전체 이곳을 어디까지 보냐면 공주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곳이 세종이랑 멀지 않은 곳이고 세종의 행정도시가 오는 것이 이 예언이랑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씨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감록뿐만 아니라 이 풍수사상과 미래의 기륭화복을 예언한 그런 예언서들 많은데요. 비슷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룡산 연천봉은요. 여기가 이제 천왕봉이고 여기가 연천봉인데요. 천왕봉이 가장 높은 곳이고 연천봉은 이 계룡산의 기가 엄청난 기가 나오는 곳이다 라고 해서 이 연천봉에는 이 무속인들이 기도하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여기에 쓰여 있는 말이 있어요. 방백마각 구혹화산이라는 말인데요. 조선은 482년 만에 망한다 라고 했는데 그 해를 1874년이 되겠는데 실제로 조선이 망한 거는 1910년입니다. 그치만 1876년쯤에 강화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불평등 조약을 맺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주권이 일본에 거의 넘어가다시피 한 기간이 바로 이때인데요. 네, 거의 몇 년 차, 오차 나지 않게 맞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비는 계룡산 신원사와 중학당에서 산신제를 지냈는데요. 자주 내려왔고 이곳이 기가 센 곳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룡산 연천봉에 올라가신다면 이곳에서 꼭 소원 한 가지 빌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계룡산에 혈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일제는 이곳에 쇠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쇠막대기를 지금은 다 빼내고 했는데 가장 기가 모이는 곳, 혈맥이 모이는 곳이 바로 연천봉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민비는 정감록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정씨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압정사라는 절을 지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 압정사가 등운함으로 바뀌어서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예언가 중에 탄호 스님이 있죠. 한국이 지구의 중심 부분에 있고 지금 축은 23.7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서면 계룡산이 지구의 축이 된다라고 했고 여기가 지구의 중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천개벽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많은 예언서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음과 양이 바뀌어서 남성의 시대가 가고 여성의 시대가 온다. 또 임금의 시대가 가고 백성의 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옛날엔 중궁공 잘 찬다고 도대체 무슨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현재 와서는 전혀 다르게 다른 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또 의사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천대받았는데 지금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예언하신 분이 탄호 스님인데 탄호 스님 예언 맞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과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패전할 것이다. 6.25 전쟁을 예견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문서들을 다른 절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3분의 2가 바닷속으로 침몰할 것이다. 이걸로 굉장히 또 유명하시죠. 근데 아직까지는 침몰 안 했지만 곧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문화가 다른 모든 국가들의 귀감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 요즘 BTS가 선전하는 거 보면 이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3분의 2가 바닷속에 침몰한다는 이 예언도 꼭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논산 지역, 계룡산 자락 아래쪽에 있는 논산에 유명한 보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태사에 있는 철학인데요. 개태사 지난번에 했습니다. 뭐였죠? 바로 고려 왕건이 이곳에서 태평한 시절을 열었다는 의미로 개태사라고 지었고, 뒤에는 무슨 산이었죠? 천호산이었죠. 고려의 탄생도 바로 이곳에서 시작했으니까 와, 이곳이 진짜 어떤 수도나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논산 지역에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세 가지 이 보물을 보지 않으면 염라대왕의 앞에 가서 굉장히 혼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물이 철학이고요. 잠시 후에 두 번째, 세 번째도 더 해볼게요. 네, 개태사에는 왕건의 어진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첫 번째 보물 철학입니다. 철학은요, 솥단지입니다. 엄청 큰 대형 철제 솥단지, 가마솥이 되겠습니다. 직경이 3m에 가깝고요. 높이가 0.9m, 둘레가 9m가 넘습니다. 승려 500인분의 국을 끓였던 대형 철제 가마솥이에요. 개태사가 폐허가 되고 벌판에 이렇게 방치되어서 떠내려가서 2km 정도 떠내려갔었다고 합니다. 그럼 사진으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게요. 네, 개태사의 안쪽에 있고요. 이게 바로 철학인데요. 실제 둘레가 9m 정도 되니까 엄청 넓은 거죠. 이 솥단지로 밥을 했을 것 같진 않고요. 제 생각엔 국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밥을 했으면 이게 다 타서 겉에는 여기 밑에는 타고 위에는 안 익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쨌든 500명이 먹을 수 있는 이 무쇠 솥단지가 있다는 게 이게 첫 번째 보물입니다. 근데 이 보물 그렇게 떠내려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일본 사람이 이거 굉장히 탐냅니다. 솥단지 크니까. 지금 우리나라 솥단지 탐낼걸요? 쿠쿠 압력솥이나 이런 거. 1935년에 시라이라는 일본인이 이 솥단지를 일본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부산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아니 실으려고 하는데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솥단지가 우는 소리가 나. 밤낮으로 막 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했는데 그래도 실어라 해서 실으려고 할 때 이 시라이라는 사람이 번개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에 실려지지 않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요. 경성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논산 지역에 가뭄이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솥단지가 없어서 가뭄이 드는 것이다 해서 사람들이 청원을 해서 이 솥단지를 제자리에다 가져다 놔달라 이렇게 해서 이 솥단지가 기차를 타고 연산역으로 옵니다. 연산역이 개태사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연산역까지 도착해서 솥단지를 내리자 막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인데요. 46년 만에 철학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보물이었고요. 여러분, 개태사의 철학 꼭 보고 오세요. 이런 비슷한 보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창 선운사의 금동 지장보살 좌상인데요. 원래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런 중생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의 몸소 들어간 그런 부처님인데요. 이 지장보살이 금동으로 만들어진 게 고창 선운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몰래 일본을 빼가려고 도굴범이 훔쳐갔어요. 거액에 이제 팔은 거죠. 도굴범이 팔았어요. 일본에 넘겨서 가져갔어요. 근데 이 지장보살이 이 소장자의 밤에 맨날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본래 전라도 고창 도솔산에 있었다. 하루빨리 그곳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계속 꿈에 나오니까 그래도 무시하고 있다가 첫 번째 소장자가 죽습니다. 두 번째 소장자에게도 지장보살이 꿈에 나타나서 계속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요. 세 번째 소장자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 이건 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창 선운사에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연락을 하죠. 그래서 1938년에 선운사 스님이 경찰이랑 같이 일본 히로시마로 가서 지장보살을 모시고 옵니다. 그때 모시고 오면서 기념 촬영한 것들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죠. 어쨌든 지금 고창 선운사에 가시면 금동 지장보살 좌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보물입니다. 아까 개태사의 철학이 첫 번째 보물이고요. 두 번째는 관촉사의 은진미륵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면 일단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엄청 높아요. 엄청 키가 커요. 그래서 이거 정말 어떻게 돌로 저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석조 불상 중에 가장 크기가 큰 것이 바로 관촉사의 은진미륵입니다. 탑정호에서 멀지 않으니까 탑정호에 가서 카페에 가서 뭐 이렇게 호수도 보고 하시고 관촉사에 들려서 은진미륵을 보고 오시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코스가 되겠네요. 이 불상은 여러분 지금 보시면 잘생겼어요? 조금, 네. 그동안의 석굴암의 불상, 그 완벽한 은화하고 완벽한 그런 미소를 생각하신 분은 이거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못난이 불상이다, 또 최악의 졸작이다, 이런 혹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015년에 이 불상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고 평가도 다시 했는데요. 이때 이 불상의 눈을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저희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눈이 그냥 검정색으로 칠해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에요. 네, 미리 파놓은 화강암의 눈 모양에 정교하게 이 검은 돌을 끼워 놓은 것이 보였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보석이 이마에 박혀 있잖아요. 이 보석의 길이가 30c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석 안쪽에서 또 이것이 언제 지어졌는지 또 중요한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관 이렇게 네모난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보관의 사면에 귀걸이처럼 이렇게 장신구들이 쭉 달려 있었는데요. 일본이 이거는 탈취해 갔다고 합니다. 네, 조금 큰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줄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딱 보면 이게 우리가 8등신, 뭐 9등신 이래야지 예쁘다고 했는데 딱 3등신이에요. 그래서 약간 얼굴이 너무 크고 이렇게 해서 좀 우습게 보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더 원시적이고 완벽한 그런 잘생기고 그런 모습이 아니어도 오히려 더는 신비롭고 원시 예술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아프리카 그런 예술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저는 더 압도적이고 더 친근감 있게 느껴지고 좋았어요. 이 불상은 볼매예요. 볼수록 매력이 있는 그런 불상입니다. 요거는 사진이 크게 돼 있어서 눈동자도 굉장히 크게 잘 보이시죠? 그리고 입술은 연한 붉은빛이 나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실제 크기는 18.2m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고요. 이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해명스님이라는 사람이 강가에서 아이들이 이제 탑놀이를 하는데 흙을 쌓고 그 위에 한 칸 올리고 또 흙을 쌓고 한 칸 올리는 모습을 보고 착안해서 불상을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두 아이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불상을 지금 보신다면 모자에 여기에 금이 간 것이 보이죠? 고려시대 때 오랑캐들이 이렇게 자주 침입했는데 압록강의 깊이를 알지 못해가지고 적장이 머물거릴 때 스님이 나와서 폴짝폴짝 이렇게 건너가는데 굉장히 얕게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병사들과 압록강을 건너다 이제 다 거의 몰살됐는데 살아남은 이 한 장수가 이 스님을 다가와서 목을 딱 내려쳤대요. 근데 쨍강 소리가 나고 칼이 부러졌는데 나중에 싹 사라져서 알고 보니 여기에 이렇게 칼을 은진미륵이 바로 스님으로 이렇게 현신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줬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물은 강경의 미네다리입니다. 되게 예뻐요. 거기다가 이제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초록에 풀이 있는 곳에 다리가 있으니까 가시면 깜짝 놀래. 너무 작아. 아까 은진미륵은 가시면 깜짝 놀래. 너무 커서. 근데 미네다리는 너무 작아서 또 놀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이제 물길이 바뀌어서 이곳은 물길이 아니고 당시에는 굉장히 큰 다리였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서로 이렇게 통해서 조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바위가 보인다 해서 밀려가면 바위가 보인다 해서 조암교라고도 불렀습니다. 미네다리 정면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앞에는 또 천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삼남 제1의 대교였다.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있는 삼남 중에서 경상도 제1의 대교였다고 하는데 요건 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작습니다.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강경에 가시면 요 미네다리 꼭 보셔야 돼요. 보물 세 가지를 보고 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첫 번째 보물이 뭐였죠? 개태사의 철학이었고요. 두 번째 보물은 관촉사의 은진미륵이었고요. 세 번째 보물은 강경의 미네다리입니다. 강경에 젓갈을 사러 가신다면 미네다리 꼭 구경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네다리에 얽힌 전설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불편해하자 청년 둘이 이 마을의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다리를 만들었는데요. 돈이 조금 남았대요. 그래서 다리 밑에 묻어두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병이 나서 그걸 꺼내서 이 친구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꺼내러 갔더니 아니 돈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 아픈 친구가 가져가서 쓴 거죠. 그래서 병에 걸린 거죠. 죄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구렁이가 되어서 외면당하다가 나중에 용이 돼서 올라가는 도중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이 미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미르다리 이렇게도 불렸다고 합니다. 미르다리, 미네다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계룡산 동학사 이제 가볼 텐데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마시고 여러분 잠깐 쉬셨다가 다시 2부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말로 그대가 재미없